잘못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들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 자기들 생각에. 네네. 전날 매부쇼에서 예고하셨던 유시민 작가의 칼럼이 화제입니다. 명문입니다. 전문 그대로 보고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 민정당이다. 도로 민정당 정치인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법으로 이재명을 죽이려 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김진성이 칼로 죽이려 했지만 이재명은 9.4일생 살아남았다. 친윤 언론이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지금 윤석열을 탄핵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힘당 정치인들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사람 좋아 보이는 문재인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재명이 권력을 잡으면 오죽하겠느냐고 걱정한다. 그래서 내란 속에 윤석열은 껴안을 수 있지만 대통령 이재명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네, 잠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짐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가 국짐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관련해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실 영상 보시고 칼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헌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섬겨요.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해요.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예. 민주주의자든 독재자든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극우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력, 지위 이런 또는 사업하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돈 이런 이익을 자기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너무 인간 비하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계엄 해제에 그거 안 해도 민주당만으로도 과반이 되지만 와서 그 계엄 해제 결의의 정치적인 무게를 더 강화시켜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왔거든. 그거는 진짜 자기 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계엄 해제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당이 다 죽게 생겼잖아. 당이 죽으면 자기 이익도 없잖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반협박, 반회유해서 그 담화를 끌어낸 거고 그 담화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의 담화인데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지금 내란범으로 몰려있는 처벌받기 직전인 윤석열을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들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 자기들 생각에. 네네. 이재명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자신의 생존이에요. 자신의 이익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평균적인 인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정규분포 곡선에서 이쪽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이쪽은 이익을 추구하는 여기 우리 모두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분포 곡선에서 한쪽으로 많이 좀 살짝 좀 치우친 사람들이 주로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탄핵을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라고 판단할 때밖에 없어요. 백날 설득해도 안 돼. 안 돼.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바로 탄핵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겠구나. 판단이 성립하는 상황이 되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영남의 민심이 그러니까 내가 유승민이 돼서는 안 된다. 영남의 민심에 비춰볼 때 지금 유승민처럼 지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압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국힘당 지지층이 탄핵을 하는 걸 양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탄핵을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TK 지역은 좀 어렵고요. PK에 약간 PK와 비영남권 국회의원들에게는 그런 압력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펼쳐질 텐데 전국 각지에서 그 집회의 수준이 6월 항쟁 때처럼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지구당 사무실 자기 지역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계란 던지고 여론조사표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막 플랜카드 효과적이에요. 아무개 의원님 왜 계엄령 해제 표결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라든가 아미개 의원님 왜 윤석열 탄핵안 투표를 불참하셨습니까? 라든가 이런 플랜카드 거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럴 때 이제 자기 동네에 여론 막 돌려보거든. 여론조사에서 몇 개 가지고 돈 들여서
이럴 때 빨리빨리 전화 받아갖고 다음에 낙선이야. 이거 이대로 그냥 개기다가는 그리고 누가 투표에 불참했고 누가 참여했는지를 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박찬대 계속.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하나씩 부른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눈물까지. 아니 저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우리 그러면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제 국민의힘의 그 김상욱 의원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불참은 투표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원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당론이 탄핵인데 찬성을 찍는 것은 당론에 어긋나니까 당원으로서의 결격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이 김상욱 의원의 행위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게 투표를 한 거고,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어긋나는 거고, 가서 찬성을 찍는 거는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원으로서의 책무도 지키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도 지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울기는 왜 우나 몰라.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설명하면 그만이지. 왜 울어? 그게 그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도 높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좀 있잖아요. 약간 본인으로서는 완충 지역을 거쳐서 가고 싶은 거죠.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기상학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윤석열이 그 저질렀던 그 내란 범죄가 갑자기 생긴 열대성 저기압 폭풍, 강소형 태풍이 생긴 거거든. 네. 이 강소형 태풍이 생기면서 처음에는 이 태풍이 그러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특검 태풍 원래 그게 계속 돌고 있었잖아요. 몇 개의 특검법을 가지고 이 야권의 태풍이 불고 있었어. 여기에 대항하는 강소형 태풍 하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덮쳤어. 네. 그리고 이게 못 이기네 이거를. 그리고 태풍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초대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여의도 집회예요. 민심의 태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 민심의 태풍이 다 집어삼킬 수 있어요. 네, 공감합니다. 이어서 유 작가님의 칼럼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권력을 내려놓을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 권력의 핵심인 인사권을 계속 행사할 것이다. 한동훈과 한덕수의 대리 통치는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없다. 도로민정당 국회의원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내란 동조자로 대중의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정치적 생존을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구체적 경로를 그릴 수는 없지만 화라산처럼 터지는 국민의 분노가 오늘의 정치 드라마를 대통령 탄핵으로 종결지을 것임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비평이 아니라 경문을 쓰고 말았다. 시국이 시국이라 글이 될 수밖에 없었다. 너그러운 양해를 청한다. 네, 감동적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 바른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